네, 다음 키워드로는 죽음을 부르는 자율주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가 최근에 자사의 SU7 전기차가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던 중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서 한계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문제랑 책임을 좀 다뤄야 되는 걸까요? 이게 자율주행이 사실은 그동안 이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부분만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뭐 레벨 4냐 레벨 5냐 누가 앞서가느냐 이게 얼마짜리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냐 이런 얘기만 계속 해오고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언제 자율주행을 완성돼서 타느냐 이런 문제만 계속 얘기를 했지 사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전기차가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고로 한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중국에서도 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샤오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 샤오미의 차가 이제 사고가 나서 냈는데 이게 운전자의 책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운전자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웃긴 것 같은데 아직 결론은 나진 않았는데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자율주행의 이 부분이 사고가 난 이후에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의 판단과 능력에 한계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율주행이 완성됐느냐에 대한 냉정한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고는 사실 자율주행이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으면서 레벨 4나 5에 주장하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샤오미는 AI 기반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에 대한 핵심 쟁점입니다. 사실 이게 기계가 인간보다 잘한다고 홍보를 했었는데 기계가 예상 밖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에 대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샤오미가 이게 어쨌든 그 모드에서 116km에서 이제 주행하던 중에 3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고입니다. 이게 3명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실을 냉정하게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법적 공방이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책임인지 정확하게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샤오미가 책임이 있느냐, 개발사인 자율주행 알고리즘 설계한 소프트웨어 팀이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사용자인 이것을 켠 운전자가 책임이 있느냐. 그럼 만약에 제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AI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지금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못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그렇다면 몇 %씩 있느냐도 못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좀 또 문제가 있고요. 기계 윤리와 AI 신뢰성 검증 체제도 부재하다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샤오미는 자율주행을 이제 상용화시키면서 스마트폰처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윤리성이나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증했는지 대해서 이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AI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 능력에 대해서 경계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운전을 했고 이걸 선택을 할 때 그 알고리즘에서 AI가 누구를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당시에 AI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약간 판단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샤오미 사고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누구한테 죄를 묻고 어떻게 책임을 지우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계속 이제 정의를 할 차례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답을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책임론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법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죽었을 때 책임을 지을 것이냐 법률 인간 중심으로 했을 때는 공유 책임에 대한 구조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었을 때 책임 분산을 하게 됐을 때 제조사에게 할 것이냐 아니면 윤리적으로 했을 때 누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의도가 AI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대답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법률적인 대답을 만약에 처음에 추구한다면 인간 중심에서 공유된 책임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법은 운전 주체를 누구한테 했을 때 인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을 때 사고 발생 시 책임지는 운전자를 제조사에게 국한됐을
것이냐라는 책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윤리적인 대답으로 했을 때는 의도가 없는 AI제를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고 사회적인 대답을 물을 때는 기술 수용 구조를 성능이 아닌 책임으로 바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시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기계는 너무 앞서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기술이 앞서가는데 법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게 정말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고 제가 예전에 모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철학적인 공부나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가 AI 기술에 대한 공부는 너무 많이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논의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책임 소재에 대한 연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예고제에 대한 도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그다음에 테크 샌드박스라고 규제 투인에 대한 얘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법률위원회 같은 상서라도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다양한 시도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다양한 시도도 필요하고 그 사이 안에서 기술의 발전과 또 인간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사이에서 팽팽하게 좀 줄다리기 중인데 여기에 대한 균형도 잘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